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0월 29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요, 오늘도 IT 섹터가 한 5종목이나 되죠. 삼성전기, 디케이트, 이녹스 첨단소재, 나무가, 그리고 SKC, 코오롱, PI 등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의 중심은 IT 섹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이건 이제 리포트 보기보다는 이제 뉴스 관점이죠. 경찰 조사 영향 미미죠. 다음은 이제 조선업종에서 현대, 미포조선 나왔고, 어저께 이제 카카오가요, SKT와 지분 제휴로 시너지 기대해서 K포 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에서 또 좋은 기업 가치 상승하는 카카오에 대한 좋은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좋은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카카오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 오늘 IT 섹터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던 바이오 테마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 MLCC 적정 세라믹 콘덴서죠. 업황 회복 다가온다 해서 목표가 상향 현대차증권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난달 하순서부터 일주일에 최소 2번 내지 3번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10만원대에서 거의 12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을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보죠. 삼성전기에 대해 사업부 실적 개선과 그리고 MLCC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3분기 매출 실적 발표 나왔죠? 매출이 2조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800억이에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 비해서 한 15%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것이 평가예요. 4분기도 이 MLCC 수요 회복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나오면서 4분기 삼성전기 실적으로 매출액이 2조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373억. 물론 이제 3분기 1,800억보다는 감소는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4분기가 전통적으로 부품 재고 조정 시기라는 점죠. 그리고 이제 이 기판과 모듈 사업부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돼서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우리가 이 MLCC 수요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에는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된다 해서 실적 계속적으로 상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삼성전기.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주가 상승이 조금 약간 가팔랐어요. 그렇죠? 10만원 밑에서 지금 거의 12만원. 우리가 처음에 10만원 밑에서 언급을 할 때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12만원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이 12만원이 이 금년 연중 고점 수준 부근이에요. 그죠? 이제 거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쉬어가면 숨 고르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좋은 보고서 나왔지만은 조금 숨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추세가 다시 뭐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뭐 지난주도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램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5G 스마트폰 매출이 크게 내년부터 증가한다. 뭐 많게는 뭐 7.5배, 뭐 어디는 뭐 한 20배 정도, 한 2억 5천만 대까지 팔릴 수 있다라는 시장이 확대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 업체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긴 흐름으로 실적은 좋아지는 겁니다. IT 섹터. 그리고 이제 경기가 작년 1월서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4분기에는 이제 기조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죠. 그러면 하강 국면에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갔을 때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감주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너무 IT 섹터들 짧게 보진 마시고 조금 끌고 가는 방향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수급상을 봐도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개인들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그 물량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량을 크게 늘리고 이 기간도 소폭이나마 매수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전고점 수준에서 12만원 전후 오늘 고점이 얼마입니까? 11만 9천원이죠. 그러니까 지난 고점 수준이에요. 거기서 조금 숨고르기는 거치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는 유지된다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끌고 가도 IT 섹터는 크게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예요.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렇죠? 어제 매출액이 한 96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31억. 근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 고점을 형성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죠. 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영업이익은 한 32% 증가하는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매출액이 한 3,490억, 영업이익이 한 469억으로서요. 상당히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면서요. 특히 이 OLED 소재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 그랬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에 13조 OLED 투자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동안의 OLED 소재 쪽의 비중이 내년에 한 2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보죠. 예,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이제 폴더풀 스마트폰 시장 개화로 이 폴더풀용 필름을 포함한 중수형 OLED 패널 소재 공급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예,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제 실적 발표하고 그죠? 어제 여기 화면을 아주 긴 음봉이에요. 아침에 높게 출발해서 마이너스 5%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한 7% 정도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2,400원 한 4% 어저께 빠진 거 정도 만회를 해주는 그런 상승 흐름. 지금 59,100원에 진행되고 있죠. 근데 어제 18만 주, 거래량은 평균치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주 과열된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 32,000주 매도를 하고 그 물량 대부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27,000주. 오래간만에 개인들이 많은 물량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현재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 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한 33,000주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 거래량도 지금요 벌써 17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이 18만 주인데 이런 모습이면 오늘 최소 25만 주에서 30만 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량 증가하면서 어저께 장대 응봉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상승 추세, 그러니까 어저께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머무른다 그러면은 어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과 함께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한 4% 어제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IT 섹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보면은 요건 이제 공지사항이에요. 이제 구독하기. 그러니까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또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SKC 코오롱 PI 실적 회복세 진입해서 목표가 상향 NH투자증권이죠. SKC 코오롱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빠졌다가 최근 한 보름 사이인가요? 주가를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 PI가 수요 및 실적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양호한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그리고 낮은 재고 수준 등으로 4분기 과거와는 다른 실적 호전세를 전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마트 업황 아까 말씀드렸죠. 5G 스마트폰이 이제 상용화되고 이제 개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의미 있는 수요 회복을 기록할 걸로 예상해서 회사의 수요도 본격화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는 저점을 찍고 좋아지고, 또 SKC코오롱 PI가 지금 한 2달 전인가요?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지금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지금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매각건에 대한 것도 일단은 잠재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SKC코오롱 PI 한번 주가 흐름 보도록 하죠. 예, 지금 한 1150원, 한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좀 이 종목도 지금 IT 전반이 아까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지금 SKC코오롱 PI도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6%까지 한 3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3만 지금 5,000원 되니까요. 그죠?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들은 다 좋습니다. 예, SKC코오롱도 지금 53만 주, 전일 거래량보다도 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그죠? 의미는 있는데, 한번 분목 모습을 볼게요. 윗꼬리에서 많이 거래가 수반이 됐는지,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윗꼬리는 아니죠. 그쵸? 예, 아침에 출발해서, 그죠? 칠 때,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거래가 많이 됐죠. 이때가 몇 시입니까? 9시 3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된 게 9시 6분. 요 사이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 가격대 35,000원대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만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장 마감 때까지 많이 남았지만은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밀리진 않을 거다. 그죠? 예, 지금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 9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간도 16,000주 정도. 지금 뭐 수급상 보면 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10월 11일부터인데 그 이후에 개인들 매수가 하나도 없죠. 매도가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20만 주, 30만 주, 20만 주, 20만 주. 어제 11만 주, 그제 18만 주. 뭐 오늘도 이런 분위기면 최소 10만 주 넘게 개인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좀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에서 이제 중순 넘어갈 때부터 주가가 이 3만원 밑에서 지금 35,000원대까지 오늘 장중 36,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크게 상승한 거에 따른 언제든지 숨고르기는 필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거는 항상 뭐 염두에 둬야죠. 뭐 주가라는 것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쉬었다가 그래서 또 일부 물량을 흔들어서 또 뺐고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것이 반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 내년, 뭐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도 된다. 조금 이제 스킬적으로 뭐 조금 올라오면은 좀 목표가 수준에 오면은 뭐 한 30%나 50% 팔았다가 또 조정받을 때 또 다 대매수하는 뭐 그 방법은 괜찮지만은 한번 매도한 물량 다시 되잡기가 또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IT 섹터 중에 지금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스마트폰 관련주만 해도 뭐 9개 정도 말씀을 드렸고 뭐 OLE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 그 중에서 뭐 섹터별로 뭐 테마별로 뭐 한 종목씩 뭐 포함을 해도 크게 부담은 없다. 어제 우리가 이 IT 섹터 순환매해서 뭐 길목 지키기 위해서 각 섹터별로 한 6종목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뭐 한 2-3 종목 정도만 압축해도 다른 업종이라든지 종목 만지는 것보다는 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쪽에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올라갈 때 우리는 추격 매수는 전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충분한 조정. 우리가 이제 BH 같은 경우도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누구나 다 아는 상당히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폴더폰 펀드에서 갤럭시 그 수혜가 가장 크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와서 주가 좋은 줄 알지만은 조정다운 조정을 한 번도 안 봤죠.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충분한 조정, 뭐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0%나 15% 정도 빠졌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나.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보다는 항상 조정을 받을 때. 근데 한번 그런 분야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제부터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DKT죠. 소중한 중소형 IT 성장 본격화에서 신한증권에서 나왔어요. 이 DKT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표면 실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실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이 부품, 그러니까 우리 연성 회로 기판, 주로 이제 이 종목이 BH에서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이 표면 실장 기술을 업히는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크게 보면은 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OLED 관련, 그렇죠? 그리고 5G 안테나용,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부문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 2020년 매출액이 한 3,767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43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5% 실적이 상당히 크게 영업이익이 55%나 증가하니까 크게 증가하고 내년에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입니다. 한번 DKT 한번 움직임을 볼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 DKT도 움직임이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상승세 이어가죠. 한 650원 떠서 한 5% 떴습니다. 13,450원. 그렇죠? 자, 이 종목은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저께 좀 낙폭이 좀 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종목 오늘 한번 분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좀 거래가 조금 수반이 되면서 움직이는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조금 안정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더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은 좀 안정되게 흐름을 보인다면 뭐 이 정도 수준만 그렇죠? 뭐 유지를 해줘도 크게 부담 없다. 거래량도 지금 26만 주죠? 어제 거래량이 50만 주가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IT 섹터 중에 뭐 이녹스 첨단소라든지 SKC코어롱,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크게 수반되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근데 이 종목은 거래도 그렇게 과열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뭐 더 밀릴 건 없지만 조금 치고 나가기에도 최근에 윗꼬리들을 두 번 크게 달아줬죠. 한번 분봉으로 한번 길게 봐서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윗꼬리에서 그렇게 크게 거래가 실린 부분이 안 보이죠.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30분으로 보는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처음 출발할 때 그렇죠? 이 12,000원대에 오히려 크게 거래가 실리고 지금 거래량은 뭐 평균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 해서 윗부분에서 거래가 윗꼬리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던 것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상승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만큼 매물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어제나 그제 윗꼬리에 달았을 때 거래가 크게 터졌다면 그 가격대에 당연히 매물 압박이 심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다른 IT 섹터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한번 주봉상으로 좀 길게 볼까요? 이 종목이 언제입니까? 작년 말에 상장된 회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가 18,000원 수준이죠. 그렇죠? 상당히 모습,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상승하고, 그죠? 이번 목표치 잡으면은 요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요때가 작년 4월 달인데 한 13,500원, 요때가 14,400원이네요. 2월 달에가. 그러면 요 정도 수준, 그쵸? 14,5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 뭐 그 정도 가서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됐어요. 이왕 이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고점이 18,000원인데 그 부근까지도 조금 길게 보면은 가능은 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1차 상승폭과 지금 2차 상승폭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00원 선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도 18,000원 수준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린 데서 IT 섹터들 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특히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더욱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예요. 오늘 나왔던 것은 뭐 리포터라기보다는 뉴스죠. 경찰 조사 영양 미미예요. 예, 내용 보면 한올 바이오 파마가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경찰은 의약품 장기 보관 검체의 안정성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전체 매출액의 약 5%가 넘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시된 것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이 올해 12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 재인증 계획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한올 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는 의약품 사업부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신약, 이 HL036이죠.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변동은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한올 바이오 파마 어저께 이런 악재 경찰 조사에 받고 있다라는 악재가 오전에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오후에 실적 발표 나왔죠. 예, 3분기 영업이익이 45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런 의약품 사업부보다는 좀 신약이에요. 예, 지난 8일날 나왔죠.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으며 이는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 안구 건조증이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경쟁 제품인 이 자이드라는 지난 5월 노바티스의 6조 원에 인수될 정도로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시장에서 각광받는 품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재 한올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아까 이 경쟁사라고 했죠. 자이드라가 지난 5월에 6조에 매각이 됐으니까는 이 한올이 만약에 이제 이 삼성 임상 성공하고 하면은 그렇죠. 그만큼 레벨업이 크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발표는 이제 1분기에 나오고 이제 12월에 이제 탑9이 발표된다 그러죠. 일단은 아직 뭐 그것이 성공을 하건 실패하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바이오 주가들 움직임 강하죠. 예, 신라젠이 임상 3상 실패했을 때 하한가 3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가 이제 뭐 누구는 실패라 그러고 누구는 이제 뭐 발표 연기다는데 뭐 실질적으로 실패로 봐야겠죠. 이제 그 부분이 해서 나왔을 때 하한가 2번 그렇죠. 그리고 강스템이 나왔을 때 하한가 1번 정도 나오고 어제 마이너스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바닥권 인식이 강하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게. 그래서 최근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한올 바이오 파마 우리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는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올 바이오 파마 어제 악재를 극복을 했죠. 지금 현재 한 6%, 한 1950원 정도 상승해서 34,200원 정도 진입하면서 어제 하락폭 이상 충분하게 지금 만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54만 주죠. 전일 170만 주. 어제 우리가 장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분봉상으로 바닥권에서 제일 저점 수준에서 29,450원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받는다는 악재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는 이제 겁먹은 세력들이 많겠죠, 그렇죠? 겁먹은 일반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을 누가 걷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낙폭을 축소하고 오늘은 안정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네, 이런 판단을 봤을 때 뭐 쉽게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지금 업황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네, 그런 관점이면은 또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메지온도 다음 달에 3상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봤을 때 한올 바이오 파마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끌고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주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먼저 이제 현대중공업 이게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죠. 거기에 이제 대주주예요.
현대중공업 지주 내년 영업이익 큰 폭 개선 전망에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근데 조선업종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화학업종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데 한번 볼게요. 3분기 현대중공업 지주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2,196억으로서요. 일단 전망치 실적은 나빠졌지만 이제 전망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4분기는 영업이익 큰 폭으로 개선된다고 하죠. 예, 연결 매출 기준 한 80.5%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이 기인한다라는 내용이어서 4분기 영업이익이 1938억, 이게 현대오일뱅크 얘기입니다. 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영업이익도 한 1조 6천원. 거기에 따라서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옆에는 이제 조선업종이죠. 현대미포조선 수주 부진하지만 재무 안정적. 최근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보고서도 뭐 카카오만큼, 삼성전기만큼, 또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은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또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뭐 물론 현대미포뿐이 아니라 뭐 아까 말한 예,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게 돌아가면서 조선업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예, 계속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현대미포조선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5%하고 10% 증가한 7,300억 그리고 한 237억 정도가 나왔다는 내용이죠. 예, 이렇게 이제 글로벌 산업 그동안은 이제 조선업종이 상당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수주는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예, 올해 예, 전체적으로 총 43초, 한 17억 3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 수주 목표의 한 반 정도밖에 예, 안 돼요. 근데 예, 이거는 완전히 뭐 목표로 잡았던 거고 실제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하면은 뭐 한 마이너스 8%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뭐 부여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 이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흑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배당금 확대 여력이 있는 유일한 조선업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어느 정도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배당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예, 지금 현재 500원 하락하고 있네요. 한 45,100원대죠.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38,000조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보통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바닥이랑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이동평균선하고 역배열이 되겠죠. 맨 밑에 주가가 있고 그 위에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저항 역할을 하죠. 처음에 올라올 때는 21선 맞고 조정받다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 돌파하고 그 다음에는 뭐 61선 맞고 또 조정받고 지금은 이 며칠입니까? 121선이죠. 지난 10월 초순서부터 지금 121선이 꽉꽉 눌러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밀리진 않죠. 그렇죠? 지금 101선 보십시오.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하락 추세했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 저항선을 맞으면 주가는 또 빠지고 또 반등 줬다가 또 이동평균선 맞고 빠지는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는 밀리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뜨면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닥권에서 처음 움직일 때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이 이동평균선이 저항 역할 그리고 한번 뚫으면은 지지 역할이죠. 그렇죠? 이 61선이 저항을 했다가 이제는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20선 돌파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한국조선해양이죠. 아까 현대중공업의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누가 먼저 움직여서 떠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느냐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밑에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조선은 좀 뜬 상태고 삼성중공업 그렇죠? 삼성중공업도 떠서 지금요 이동평균선들 다 결집시켜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주권이 취소됐죠. 근데 전체적인 회사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크게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라는 것이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조선업종들 한 몇 년 동안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아직은 적자지만은 점차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 조선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조선업종 업황 자체에도 조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서 계속적으로 조선업종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IT 섹터의 비중을 한 50% 했다라면은 뭐 이런 조선업종에는 뭐 한 10이나 20% 정도 비중을 두면서 매매에 임할 필요는 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렇게 실적 부진 그때 상당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실적 발표할 쯤이 연중 최저 수준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권 가격대를 보고 뭐 한 20, 30% 선침매 그리고 나중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는 매물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 그래서 이 조선업종도 뭐 내 투자 비중에 전체 비중의 한 1, 20% 정도는 관심을 두고 포트에 포함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쳐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이제 넷페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국산화주라든지 이 비메모리 분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집중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